5톤 카고 크레인 진입도 어렵다고 봐요. 구분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공육의 절반도 안 되지만은 철거 과정을 유심히 보는 것도 지붕틀이 보입니다. 석가래 위에 쪼갠 대나무를 촘촘히 걸치고 일반적인 민가는 아마 이렇게 지어졌을 겁니다. 철근이 없는 묵은 콘크리트 줄기초가 내진을 걱정하는 요즘의 건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저 방부목 담장은 절단이 날 겁니다. 존재만으로 폐암이 걸리는 줄 아는 슬래트 건물입니다. 담장이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곽 소장입니다. 밀양 포충사 인근에 주말주택 시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철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공을 시작하면 한 달간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한 달간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꼭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불을 켜고 야간 촬영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흐리거나 또는 얼굴에 그림자 지는 것을 부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입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06 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라면 15톤 덤프트럭이나 펌프카까지는 진입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펌프카가 들어올 수 있는 현장이라면 레미콘 차량이나 15톤 덤프트럭 정도는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펌프카 진입이 안 되는 땅이라서 시공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조 시공이 어려운 그런 땅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15톤 덤프트럭이 안내해가지고 억지로 들어왔다면 25톤 덤프트럭이나 5톤 카고 크레인 진입도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폐콘 등 폐기물 처리나 마사 등 골재 반입을 위해서는 25톤 덤프트럭의 진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15톤 덤프트럭은 10 내지 11루베 정도 상차를 할 수 있고 25톤 덤프트럭은 17에서 18루베 정도 상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의 진입 여부를 가지고 06 포크레인 기사님은 어렵다고 봤고 저는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25톤 덤프트럭, 빈 트럭을 먼저 불러가지고 시험을 먼저 해봤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이 진입을 했더라도 억지로 어렵게 진입을 했다면 5톤 초장축 화물트럭은 거의 진입이 어렵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02나 06이라고 부르는 포크레인은 바가지의 용량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혹가다 한 번씩 불러 쓰는 주택 현장에서는 구분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02는 보통 무한궤도로 되어 있고 화물트럭에 싣고 현장에 반입이 되고 작업량은 06의 절반도 안 되지만은 마당의 그레이딩 작업, 평탄화 작업에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주택 현장에서 06은 보통 박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서 현장에 들어오지만은 그레이딩 작업, 즉 평탄화 작업은 웬만한 실력 있는 기사가 아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06은 02에 비해서 버킷이든 브레이크든 크래셔 작업이든 2배 내지 2배 반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궤도를 장착한 02 포크레인으로 기초나 마당, 다짐 작업을 부탁할 때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그레이딩 작업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그레이딩 작업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네 바퀴에 각각 집중 하중이 실리는 06이 다짐에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장비를 장착을 하고 나면은 02 포크레인은 6톤 정도, 06 포크레인은 14톤 정도의 중량이 됩니다. 또한 골재를 실은 25톤 덤프트럭은 총 중량이 4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잘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다짐 작업에는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2의 하루 기본 일대는 50만원 정도, 06의 하루 기본 일대는 60만원 정도 합니다. 사실 하루 일대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작업량도 상당히 다르고 활용 방법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주택 현장에서는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거를 해야 할 4개 동 중에 첫 번째 건물입니다. 11자 11자 전면 3칸에 우측 1칸은 부엌으로, 좌측 2칸은 전통 구들방으로 된 중목구조 흑벽 기와집입니다. 본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을 유심히 보는 것도 시골주택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정말 유용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저 기와 강판 밑에 성면 슬래트 지붕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면 사전조사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외부 마감 상태로 보아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런 주택은 아닙니다. 금속기와로 보이는 저 지붕도 사실은 칼라강판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쓸만해 보입니다. 칼라강판을 걷어내면 칼라강판을 지탱하는 지붕틀이 보입니다. 요즘은 저 부분을 대부분 경량철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승고 다루기를 사용해서 지붕틀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멘트 기와가 아니고 흙기와로 된 우진각 지붕이었네요.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제 어릴 때에는 기와를 이을 때면 온 동네 주민들이 품앗이로 하는 동네 잔칫날이었습니다. 흙기와 위에 내린마루 쪽만 보강을 해서 합작 지붕으로 만들었네요. 흙기와를 걷어내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뿌리기 위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작업을 하기로 하고 별채를 먼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계속 물을 뿌려왔는데도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석가래 위에 쪼갠 대나무를 촘촘히 걸치고 황토로 흙치기를 한 다음에 흙기와를 얹었습니다. 초가집도 많은 시절에 지은 집을 테이고 흙기와를 사용한 걸로 봐서 아마 형편이 조금 나은 집이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한옥과는 조금은 다른 일반적인 민가는 아마 이렇게 지어졌을 겁니다. 부엌이 있던 공간입니다. 사실 4개 건물 중에 혼합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주택이지만은 골라내자마자 석가래나 기둥 등은 땔감으로 동네 주민들이 다 들고 갔습니다. 아마 이 건물은 4개 건물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본체와 같이 4.7평짜리 목조 기와집으로 되어 있고 블록조 슬라브 주택으로 개량을 하면서 정축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듯 합니다. 아마 이 건물은 분가했던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지은 집일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철근이 없는 묵은 콘크리트 줄기초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많은 철거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6인치 블록을 쌓고 하부근만 있는 슬라브를 타설을 했습니다. 내진을 걱정하는 요즘의 건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중목구조 본체보다는 그래도 훨씬 튼튼한 집입니다. 고압 분사기로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뜯어내는데도 생각보다 먼지가 훨씬 많이 납니다. 사실 철근이 들어있는 슬라브는 뜯어내고 블록으로 된 벽은 부셔내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철근은 저렇게 뚫뚫 말아서 고철로 처리를 합니다. 뒷집 때문에 парapet은 앞쪽으로 당기면서 철거를 합니다. 만약에 한 조각이라도 뒤쪽으로 떨어지면 저 방부목 담장은 절단이 날 겁니다. 폐콘크리트 위에 혼합 폐기물은 1차적으로는 장비로 집어내고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토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퇴비사입니다. 아마 토담을 허무고 담장 자체까지 확장을 하면서 블럭벽으로 재축을 한 듯한데 재정축을 하면서 신고 절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불법 건축물인 셈입니다. 대장상에는 퇴비사이지만은 실제로는 우사로 사용된 과민하신 분들에게는 존재만으로 폐암이 걸리는 줄 아는 슬래트 건물입니다. 옛날에는 성면 슬래트 위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슬래트가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저것보다도 더 좋은 불판을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면 철거업체에 의뢰를 해서 성면 사전조사도 했고 성면 철거와 폐기물은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연초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성면 철거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선착순에 밀려가지고 자비로 성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성면 철거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대신에 성면 철거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견적 금액이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철거 면적도 평면으로 보느냐 입체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철거 해체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성면조사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성면 철거 업체에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성면 분진 억제용 서변제를 뿌릴 분무기와 떨어진 분진을 흡수시킬 진공 청소기 그리고 보양을 위한 비닐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사의 배면이 되는 벽은 이웃집과의 경계가 되는 담장이었습니다. 본체가 흙기와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나중에 지은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옆집 마당이 우리 집 경계보다 1m 이상 높기 때문에 담장을 통째로 철거를 하게 되면 옆집의 마당의 흙이 우리 집 쪽으로 확 쏟아져 내리겠지요. 그래서 이웃집 마당보다는 조금 높게 하부를 남기고 철거를 합니다. 그라인더로 커팅을 하고 철거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담장의 양면을 커팅을 하게 되면 담장이 확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놓고 10 내지 20cm 간격으로 타공을 하고 포크레인으로 당겨내면서 철거를 하면은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크레이가 있는 벽은 저렇게 떨어져 나와 버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